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제도의 발전 강좌를 맡은 최상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화폐 제도의 혼란과 조선은행의 설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894년 출범한 가보내각은 화폐가 정부의 필요에 의해 재량적으로 주조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식 화폐 발행 장적을 제정하여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금융제도가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가보내각에서 채택된 은본위 화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백동화의 남발과 화폐 제도의 혼란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이 제정된 이후 화폐 발행의 실태를 살펴보고 백동화 중심으로 화폐가 발행된 이유 등 화폐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가보내각의 재정개혁과 외핵 금융입니다. 재정과 금융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보내각에서 전통적인 재정제도를 어떻게 근대적으로 재편했으며 그것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재정 및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1905년에 재정 및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된 배경을 살펴보고 화폐 정리 사업과 재정 정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 등을 소개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금융제도의 기반 조성과 조선은행의 설립입니다. 화폐 및 재정 정리 사업에서 도입된 근대적인 경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화폐 정리 사업 이후에 설립된 각종 금융기관과 조선은행의 설립 과정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표는 신식 화폐 발행 장적이 공포된 이후 전환국에서 주조한 화폐 주조량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폐 단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의 단위가 1원인데 이것은 신식 화폐 발행 장적의 본위 화폐인 온양 은화와 등가입니다. 표에서 1892년에 온양 은화, 일량 은화, 백동화 등을 포함하여 전체 23만 원이 주조되었다고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1891년에 개화파 관료들이 은본위 화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신식 화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그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입니다. 이때 제정된 신식 화폐 조례는 청나라의 간섭과 집권 수구파의 반대로 유야무야 되었지만 지난 강의에서 소개한 신식 화폐 발행 장정에서 거의 그대로 재현되어 화폐 단위, 화폐 종류 등에서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이 제정된 직후인 1894년에는 적동화만이 35,609원 주조되었고 그 이후 1898년까지는 적동화와 함께 백동화도 발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적동화의 발행량이 백동화를 능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899년 이후부터 적동화의 주조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반면에 백동화의 발행량이 급증하였습니다. 1898년에 백동화 발행량은 35만 원이었는데 1899년에는 128만 원으로 3.7배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1901년에 백동화는 287만 원, 1903년에는 361만 원이 주조되었습니다. 이 결과 신식 화폐 발행 장정에 근거하여 주조된 신식 화폐는 1892년에서 1904년까지 총 1,883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백동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89%였습니다. 반면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894년에 채택된 은본위 화폐 제도에서 본위 화폐로 지정된 온양 은화는 1892년에 한 차례 주조된 이후 한 번도 주조되지 않았고 일량 은화 역시 3차례에 걸쳐 17만 원만이 주조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1899년 이후 왜 이렇게 백동화가 많이 발행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폐의 발행 기관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했듯이 1883년에 당호전을 주조하기 위해 화폐 주조 전담 기구로서 전왕국을 1883년 7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1894년 가보내각은 정부 조직을 근대적인 체제로 개혁하며 이전의 6조 체제를 내무, 외무, 탁지, 법무, 국무, 아문 등과 같이 8아문, 8부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때 전왕국은 국가의 모든 재정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조직된 탁지부의 소속 기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1895년에 제정된 회계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탁지부는 전왕국을 통한 화폐의 발행을 정부 재정의 틀 내에서 운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군주권이 강화되면서 1899년에 전왕국은 황실의 재정기관인 내장원으로 이속되었습니다. 근대적인 국가라면 정부 재정 속에 황실 재정이 포함되고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나 이때에는 황실 재정이 정부 재정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장원은 황실의 필요에 의해 주조 이익이 매우 큰 백동화를 많이 주조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동화의 액면 가치는 이전 5푼이었는데 그것의 주조 비용은 1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백동화 1매당 주조 이익은 1.5푼이었습니다. 더욱이 백동화는 전왕국에서만 주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후 표에서는 전왕국에서만 주조된 것을 정리한 것인데 이것 이외에도 정부로부터의 주주의 특권을 얻어 행하는 특주, 정부의 허가 없이 궁중의 환관, 관리가 사사로이 행한 묵주, 게다가 일본에서 주조되어 밀수입된 위조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1904년 백동화의 실제 유통액은 2,4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는데 앞서 제시한 통계를 신뢰한다면 전왕국에서 주조된 1,600만 원을 뺀 나머지 800만 원 정도가 사주와 밀수입으로 늘어난 백동화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동화가 남발되자 19세기 후반에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쌀값의 장기 추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19세기 중반까지 안정되었던 쌀값이 19세기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던 것입니다. 백동화의 품질은 주조 경로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는데 1905년에 시행된 화폐 정리 사업 당시 인천에서 유통된 백동화는 관주 16종에 특주, 묵주 등 사주가 560종으로 도합 576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주주한 백동화의 명목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컸는데 민간에서 주주한 백동화의 품질은 더 조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백동화는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등지에서 주로 유통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17세기 후반 이래 유통되었던 엽전인 상평통보가 화폐로 계속 기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식 화폐인 백동화와 구화폐인 엽전의 교환 비율이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을 통해 지정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교환되지 않고 다른 통화권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부내각에서 채택한 은본위 화폐 제도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의 표에서 확인했듯이 본위 화폐인 온양 은화가 거의 주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은화를 기반으로 하는 화폐제도 자체가 확립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였고 통화권의 분리를 더욱 조장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금속 본위 화폐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태왕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태왕권이 발행된다면 은본위 화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화폐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은본위 화폐제도를 채택한 이후 태왕권이 발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왕권이 발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정화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폐가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내재 가치를 갖는 정화가 준비되어 정화로 교환을 요구할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정화가 부족하여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안으로는 태왕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금융제도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태왕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존재, 화폐를 이용하여 지급과 결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국적인 금융망의 형성 등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태왕권이 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94년에 채택된 은본위 화폐제도는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되어 백동화의 남발, 통화 인플레이션, 통화권의 분리, 본위화폐의 미발행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20세기 초에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백동화의 남발과 화폐 제도의 혼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가보내각의 재정개혁과 외핵금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